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기업은 인터로조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거 좀 내려가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이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콘택트 렌즈를 일단 만드는 회사예요.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고, 상장 부분은 지금 코스닥에 등록이 돼 있고, 의료 정밀기기 업체고, 시총이랑 순위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올랐는데, 이제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배당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퍼는 지금 네이버에 적혀져 있는 거는 33%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한 22%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이렇습니다. 네, 기업 개요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 콘택트 렌즈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콘택트 렌즈 디자인의 금형 제작 및 사출, 생산 설비, 기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으로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 미용 렌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또 선진국가 같이 단기 착용 렌즈 시장과 함께 증감에 따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네,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좀 밑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업 분석을 할 때 제가 이 인터루조라는 기업을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올해 초에 3월쯤에 클래시스라는 슈링크 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제가 샀었거든요. 그 회사를 샀다가 제가 좀 매도를 빨리 한 편인데 그때도 나름 많이 뭐 제 기준으로는 한 30% 넘게 올라서 많이 올랐으니까 판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어가기에는 주가가 이미 너무 높고 이렇게 미용기기나 이빨 같은 이런 시장들이 커지는 걸 보면서 그럼 다음 섹터에서 내가 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아직은 싼데 지금 진입하기에 좋은 미용 시장 관련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고른 기업이 인터로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올해 그 기업 분석에서 주식을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올해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산 주식들이 뭐 항공도 있고 화장품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가를 보니까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뭐 슈링크나 인모드 같은 이런 관련 시술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수출이나 매출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화장품이나 이쪽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이용과 관련된 기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저도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거의 콘택트 렌즈를 10년 넘게, 뭐 15년 정도 이렇게 꼈어가지고 콘택트 렌즈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알고 있는 업종이고 성장이 가능한 업종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샀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이 갔던 부분이 수출 규모인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미용기기들의 수출이 굉장히 총기가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콘택트 렌즈가 작년에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통은 여자들이 이제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낄 때 밖을 나가거나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렌즈를 많이 끼고 집에 있으면 안경을 끼는데 아무래도 밖에 나갈 일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렌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작년에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작년에 안 좋아졌었고 회사 공장 가동률도 많이 떨어졌었고 작년에는 인터로조라는 기업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백신도 보급되고 사람들이 점점 코로나도 나중에는 뭐 감기처럼 될 거다라는 이런 인식도 있고 이런 반등이 보이면서 지금 렌즈 수출의 규모도 늘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그 백신 보급이 더 빨리 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외부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수출 통계를 보니까 6월 달에 이미 수출 규모가 지금 52.2%로 성장을 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반도체도 있고, 채광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도 지금 치과기기나 뭐 이런 보톡스나 이런 관련된 업종이 4위 정도로 수출 통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막 좋지는 않았다가 지금 올 3월부터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6월 달부터 수출이 좀 큰 규모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분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서프라이즈 발표가 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수출에 관련해서 고객사를 굉장히 유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이 기업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이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은 그냥 렌즈 만드는 회사예요. 인터로조라는 기업은 뭐 다른 회사들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은 렌즈가 비중이 그냥 100%입니다. 렌즈가 비중이 100%인데 매출이 국내랑 해외를 따지면 거의 해외 매출이 70%, 내수가 30%예요. 이것도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수출 비중이 약 69.74%, 매수가 약 30.54%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렌즈를 낄 때 그냥 딱 우리 렌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큐브도 있고 바슈름도 있고 인터로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랬지만은 렌즈를 살 때 뭐 회사를 제가 비교해보고 사질 않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렌즈 낄 때도 안경점 가서 저 아큐브 주세요. 그냥 아큐브 렌즈 주세요. 그 아큐브 렌즈 중에서 뭐 색깔이 예쁜 게 뭔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냥 제가 아는 회사가 아큐브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아는 회사가 가쇼룸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렌즈 판매는 다 보통 아직까지도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다 외국 회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 시장을 뚫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도 좀 수출에 집중을 한 것 같고 그런 게 좀 잘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클라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일 유명해요. 인터로조가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났던 이유도 수지 렌즈라고 그 수지를 모델로 고용을 하면서 좀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났던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렌즈보다는 컬러 렌즈나 이런 뷰티 렌즈에서 10대나 20대들의 관심을 좀 받으면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렌즈를 다 만들어요. 어떤 뭐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렌즈만 만드는 게 있는데 인터로즈는 지금 하드 렌즈 빼고 거의 모든 렌즈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OEM이나 ODM에서 거의 모든 대응이 가능하고 이 콘택트 렌즈가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좀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렌즈 기업들을 보시면 상장돼 있는 회사는 인터로즈밖에 없고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특허도 따야 되는 게 많고 면허도 따야 되는 게 많고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단기간에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얘가 880억 대였고요. 네, 시장 규모를 좀 볼게요. 시장 규모는 지금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그냥 국내 전체의 콘택트 렌즈 시장 규모가 2,800억인데 1위가 아까도 말했듯이 존슨앤존슨의 아큐브고 그래도 2위가 클라렌이 지금 클라렌을 쓰고 있는 인터로조예요. 이게 좀 고무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에는 뭐 거의 국내 기업의 아예 순위권에도 없었는데 지금 인터로조가 그래도 2위권으로 국내에서도 2위 기업인데 대신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밑에도 보시겠지만 뭐 아큐브가 45%를 전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으면 인터로드는 15% 정도 수준이고 어, 그냥 전체 콘택트 렌즈 시장 규모를 보면은 19년도에 9.8조 그리고 당사는 2020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612억 원이니까 이거를 뭐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거는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출 규모가 계속해서 그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로 2020년도로 제외하고는 어쨌든 계속해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순위는 7에서 8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국내 콘택트 렌즈 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점유율이 아큐브가 45%로 1등, 인터로조가 지금 15% 정도로 2등. 근데 나머지도 코퍼비전 10%, 바슈럼 10% 등으로 좀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점유율을 1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해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이게 렌즈 회사가 사실 워낙 많아서 이걸 딱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2021년으로 수출 기준을 보니까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중동 등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이 늘어나는 이유는 또 밑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아가 늘어나는 이유는 뷰티 렌즈에 대한 좀 수요가 커지면서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수출 규모가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고, 네, 시장 전망성을 좀 보니까 이제 국내 콘택트 렌즈 시장은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어가지고 딱 정확한 수치로는 좀 알기가 힘들지만은 네, 아까도 말했듯이 2,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제 콘택트 렌즈가 한참 이렇게 막 성장을 하다가 사실 이제는 저 같은 경우도 렌즈 낀 지가 한 15년이 넘었었으니까 라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성장이 다 좀 거의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좀 그런 수준인데, 그러다가 대신에 또 요즘은 저처럼 라식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뷰티 렌즈 같은 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음, 아예 도수가 없지만 미를 위해서 렌즈를 끼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렌즈를 낀 지가 꽤 됐으니까 세계 시장도 7, 8%의 성장을 보이다가 좀 정체를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 말고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보통 안경을 끼던 이런 아시아권의 인구들이 지금 렌즈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특히 뷰티 렌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콘택트 렌즈 기업이 많더라고요. 뭐, 한 18개 정도 되던데, 드림콘, 유니콘택트, 뭐 또 좀 잘 못 들어본 회사들이 많던데, 어쨌든 상장된 기업은 지금 인터로즈밖에 없고, 어, 해외 글로벌 업체는 거의 네 곳이 독점이에요. 제일 유명한 존슨앤존슨. 여기는 렌즈 회사라고는 보기 힘들지만은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존슨앤존슨, 알콘, 코포비전, 바슈롬 등 이 네 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한 60%, 7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네, 굉장히 큰 글로벌 업체들이 있고 네, 약간 인터로조에서 좀 경쟁사로 꼽는 게 코퍼비전이더라고요. 이제 여기를 잡는다는 걸 목표로 좀 회사들은 조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는 지금 뭐 컬러 렌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기반 고성장 전망 이거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인터로즈에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특히 컬러 렌즈에 올해 약간 21년에 약간 사활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인터로즈가 밀고 있는 렌즈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사 뜬 것 중에 보면은 이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이게 중요한데 인트로조가 이제 이번에 3공장을 새로 그 준비를 하면서 지금 올해 3월부터 가동을 했어요.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얘가 중요한 이유가 렌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이제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제작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렌즈가 불량률이 굉장히 높대요. 한 30% 정도가 10개를 만들면 렌즈가 3개는 보통 불량이라서 이게 렌즈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를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AI를 도입하면서 이 불량률을 찾아내는 거를 거의 지금 30%대에서 거의 10%대로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량률을 찾는 거를 이 AI로 많이 줄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걸로 이제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인터로조가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는 내역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렌즈 제품은 여기 보시면은 렌즈를 끼신 분들은 거의 아실 텐데 종류가 보통 이렇게 세 가지예요. 원데이 렌즈는 말 그대로 하루 끼고 그냥 버리는 렌즈예요. 그 원데이고 FRP는 렌즈를 한 달 동안 낄 수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쓰고 한 달 지나면 버리고. 그냥 컨벤셔널 이제 일반 렌즈인데 이제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쓰던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쓰던 렌즈인데 이거는 보통 6달에서 1년 정도 렌즈를 낄 수 있거든요. 그럼 6달에서 1년 정도 쓰다가 버리는 거. 그리고 또 2년 이상 쓰는 하드렌즈가 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하드렌즈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추세. 그렇게 있고
지금 스마트 렌즈라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성장이 가능한 사업들로 만들고 있는 게 뭐 노안용 렌즈나 난시용 렌즈뿐만 아니라 뭐 당뇨용 렌즈 이런 여러 가지 렌즈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즈 제품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근데 원데이에서도 보시면 원데이가 67%지만 하루 쓰고 하루 버리는 렌즈는 실제로 눈이 나빠서 끼는 사람들보다 뷰티가 58%예요. 원데이 67%에서 뷰티가 58%니까 이거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존슨 존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백신도 만들고 뭐 제약도 하고 소비재 우리 로션 같은 것도 만드는 워낙 큰 기업이라서 이 존슨 안에 자회사가 25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렌즈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중에 이제 아큐브가 일부 비중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세계 최대한 과 전문 제약 기업인 알콘이나 쿠퍼비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내용을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렌즈도 사실 만드는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도 거의 원데이, 아까 말씀드린 FRP, 그냥 컨벤션 같은 이런 렌즈들을 주로 만들고 있다. 제품군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렌즈 사업이 특히나 진짜 이 브랜드랑 이 맨 처음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이미 이렇게 딱 과정돼 있는 시장을 뚫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로조는 그걸 뚫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큐브 같은 경우는 렌즈를 딱 사러 가면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렌즈 살 때 제가 기업 분석하듯이 막 보진 않지만 그냥 제일 비싸니까 내가 눈에 끼는 거니까 제일 비싼 게 제일 좋겠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저도 그래서 아큐브를 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찾아보니까 인트로도 기술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국내 이제 소비자들은 워낙 그 아큐브나 아슈론 같은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경점을 가보면 인터로조의 렌즈들이 원 플러스 원 행사나 그 다음에 20, 30% 매가 할인 행사 같은 거 자주 해요. 그좀 마케팅을 자주 하는 편이고 이렇게 이런 제품들의 단가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인터로조가 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뒤에도 질문 주셨던데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뭐냐면 이것도 원데이 렌즈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렌즈가 다 하드 렌즈 아니면 소프트 렌즈 두 가지였어요. 근데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끼면은 하드 렌즈는 좀 빡빡한데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편하지만은 이게 산소 초과율이라고 이게 높지가 않아서 렌즈를 오래 끼고 있다 보면은 눈이 건조하고 이게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기업들에서 이제 만든 게 이 소프트 렌즈가 불편하니까 만든 게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소재인데 이게 훨씬 덜 건조하고 촉촉하고 산소 초과율도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다 소프트 렌즈를 낀다 보면 무조건 실리콘 하이드로겔 이걸 선호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70%에서 80%는 다 이 원데이 렌즈나 이런 렌즈의 비중이 다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 비중은 아니고, 근데 이 비중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인터로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중에서 여기에 컬러를 넣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인터로조가 유일해요. 그래서 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기술력도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독보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썼던 거고 찾아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CEO인데 이 노시철 CEO가 뭐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고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배우 실업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뭐 대리, 과장 이런 걸 거쳐서 이사까지 이렇게 실제로 영업을 했던 무역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나와가지고 인터로드를 차린 거라서 실제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역업에서 자기가 발로 뛴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랑 그 수출을 할 때 직접 발로 뛰고 있고 영업력이 매우 좋다는 뭐 포춘 코리아나 이런 기사들 말고 잡지들도 찾아보니까 그 좀 이 CEO가 그 영업을 잘한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글로벌 업체는 뭐 따로 CEO를 찾아보진 않았고요.
네, 그 재무지표 보시면은 매출이 18년, 그러니까 이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0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기업인데 렌즈 산업이 한창 발전을 쭉 하다가 지금 19년도까지 18년도에 매출액이 794억에서 2019년도에 926억으로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쭉 떨어졌거든요. 매출액이 보면 20년도에 882억으로 내려갔죠. 이때가 이제 공장 가동률도 이때는 거의 90% 100%라고 치면은 이때 공장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공장까지 다 돌리고 있어서 가동률이 90% 이상 나오고 있고, 올해는 그 회사 주담 얘기를 보니까 회사에서는 약 1200억 수준으로 뭐 매출액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도 뭐 계산을 해보니까 보수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지금의 수출 통계를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렌즈가 이제 만들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지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어가지고, 보시면 이익률도 좋고, 그래서 ROE도 보시면 좀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저도 지금 이번에 해서 뭐 이거 발표 준비를 하면서 재무 부분을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 3공장을 지금 새로 만들면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좀 들어갔던 금액들이 있고 다른 거는 사실 크게 나쁜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재무 관련된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19년도에 매출이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지금 20년도에 20년도에 매출이 좋지 않았지만은 21년도에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고 네. 부채 비율도 80% 이하였고 허가 33배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주가로 대비하면 약 24배 정도 수준이었고 ROE가 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은 없고요.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번 2분기에 그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내용을 어, 이거를 뒤에 파일을 첨부로 붙여놨는데 그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2분기 때 지금 분기 실적으로는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수출이 잡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 부분을 어, 지금 중국이랑 아시아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유럽까지 해서 지금 수출이 잡혀 있는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컸고 지금 최근에도 한번 그 전환사채가 발행을 해가지고 좀 주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주담 통화에서 8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컬러 렌즈 같은 경우는 1천만 불 규모로 3년 동안 지금 계약이 돼 있고, 알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불 규모인데, 그 알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지금 인터로조가 공급하는 OEM 비율이 10%로 매우 높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시작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때까지 지금 점점 더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고,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상공장이 지금 증설이 완료돼서 캐파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게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AI 스마트 기업이 스마트 공장이에요. 그래서 불량률을 줄일 수 있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리스크는 수출 기반 기업이라서 달러 환율에 따라서 일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즘은 사실 환율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국내 렌즈 같은 경우에 특히 뷰티 렌즈가 그 상장된 기업은 없지만 굉장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돼서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수출 쪽으로 좀 발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이거 보니까 왕ung이라고 조금은 알았던 부분인데 요즘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 왕ung이 우리나라로 치면 인플루언서 그냥 그런 말인데 여기가 이 패션 미용 뷰티 분야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로드로 지금 일부 보유 중인데, 그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주가가 일부 조금 하락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이 기업들 봤을 때 수출이나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조금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22년까지는 매출이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